이번 시간에는 우리 모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기능적 응집도요. 기능적 응집도가 제일 좋은 거라고 했어요. 얘가 이제 응집도가 가장 강한 거고요. 얘가 품질이 좋은 거예요. 가장 높은 거. 얘는 이제 내부에 들어있는 그 모듈들이 모든 기능들의 그 요소들이 단일 문제와 연관돼서 수행되는 그 응집도를 보고 우리가 기능적 응집도라고 해요. 모든 기능들의 그 요소들이 어떤 거랑 연관이 있다? 단일 문제, 딱 한 가지 문제와 연관되어 있더라. 그게 기능적.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 응집도다라고 하게 되면 순차적 응집도라는 거는 모듈 내에서 하나의 활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온 그 출력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를 그 다음 활동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 데이터는 그 출력 데이터를 다시 입력 데이터로 사용할 경우 그 응집도를 보고 우리가 순차적 응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듈이 있을 때 첫 번째 활동이 있고 두 번째 활동이 있고 세 번째 활동, 네 번째 활동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처리한 그 결과를 얘한테 넘겨줘요. 그럼 얘는 그거를 입력 데이터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또 뭔가 계산, 처리를 하겠죠. 처리를 하고 나온 그 출력 결과를 또 넘겨주고 그걸 가지고 얘는 또 입력 데이터로 쓰고 여기서 또 나온 그 결과를 또 그 다음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그런 응집도를 보고 우리가 순차적 응집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적을 가지고 총점하고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총점을 구해서 그 총점을 과목수로 우리가 나눠주면 뭐가 돼요? 평균이 되겠죠. 그때 우리는 뭘 먼저 구해야 된다? 총점을 먼저 구해야 되더라. 그래서 총점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총점을 가지고 우리가 과목수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는 거. 그게 이제 순차적 응집도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적, 통신적 응집도요. 얘는 이제 동일한 입력과 출력을 사용해서 서로 다른 기능을 그렇게 수행하는 그런 구성 요소들이 모였을 때 그 응집도를 보고 교환적, 통신적 응집도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뭐가 똑같다? 동일한 입출력이요. 동일한 입출력으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절차적 응집도라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모듈이 다수의 관련 기능을 가질 때 그 모듈 안에 구성 요소들이 그 기능을 이제 순차적으로 수행할 때 그 응집도를 보고 얘기해요. 해서 다수의 기능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절차적 응집도라고 하더라. 이 순차적이랑 이 절차적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이제 여러 개의 기능을 그 절차에 맞게끔 순차적으로 그렇게 수행하는 걸 보고 우리가 절차적 응집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 응집도라는 거는 얘는 말 그대로 시간이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특정 시간에 처리되는 그런 기능들을 모아놓은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시간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응집도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유사한 성격을 갖거나 특정 형태로 분리되는 그런 처리 요소들을 하나의 모듈로 이제 모아놓은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논리적 응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유사한 기능들을 모아놨다. 유사한 성격을 모아놨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연적 응집도라는 게 얘는 이제 서로 관련 없는 그런 요소로 구성된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우연적 응집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연적 응집도가 가장 낮은 거고요. 우리가 응집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품질은 낮다 그랬어요. 모듈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각 지문 동그라미 1, 2, 3, 4번에 해당하는 그 응집도를 보기에 찾아서 기호로 이제 정답을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보기에 보니까 우리 응집도의 종류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내부의 요소들이 기능적으로 연관성은 이제 없대요. 근데 순차적으로 실행이 될 때 그때 이제 응집도를 보고 뭐라고 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여기에 순차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순차 응집도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얘는 내부의 요소들의 기능적으로 연관성이 없다 그랬어요. 그냥 순차적으로만 실행이 될 때 그때 이제 응집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절차적 응집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해서 모듈이 여러 개 이제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모듈 안에서 구성 요소들이 그 기능을 그냥 순서대로 이제 수행할 때 그때 응집도를 보고 우리가 절차적 응집도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동그라미 1번은 리을하고 이렇게 이제 정답을 이제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서로 다른 기능을 이제 수행하는데요.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데 동일한 입력, 동일한 출력을 이제 사용할 때 그때 이제 응집도를 보고 뭐라고 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렇게 동일한 입출력을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교환적 응집도다, 통신 응집도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디귿이 이제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하나의 기능에 밀접하게 이제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연관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응집도를 보고 얘기한대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기능적 응집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기능에 이렇게 이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연관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응집도를 기능적 응집도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해서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 요소들이 단일 문제와 연관되어 수행될 때 그때 이제 응집도를 보고 우리가 기능적 응집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우리 동그라미 3번은 기억하고 이렇게 이제 정답을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모듈 내에 하나의 활동으로부터 나온 그 출력 데이터가 있대요. 그 출력 그 데이터를 그 다음 활동에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는 그 경우 그 응집도래요. 이런 이제 응집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순차적 응집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나온 그 출력 데이터를 그 다음 활동에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순차적 응집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4번은 니은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응집도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7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기능적 응집도, 순차적 응집도, 그리고 교환적 응집도, 그리고 이제 절차적 응집도하고 이렇게 이제 4가지를 살펴봤어요. 자, 우리 시간적, 그리고 논리적, 우연적 응집도 요것도 잠깐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시간적 응집도라는 거는 특정 시간에 처리되는 그 몇 개의 기능을 모아서 하나의 이제 모듈로 작성했을 때 그때 이제 응집도를 보고 우리가 시간적 응집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응집도라는 거는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갖거나 특정 형태로 이제 분리되는 그런 처리 요소들을 하나의 이제 모듈로 형성해 놓은 그런 경우의 응집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논리적 응집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우연적 응집도라는 거는 모듈 내부의 각 구성 요소들이 서로 관련 없는 그런 요소로만 구성이 된 그런 경우의 응집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우연적 응집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 응집도는 특정 시간에 이제 처리되는 그 몇 개의 기능을 이제 하나의 모듈로 작성한 그 경우, 그리고 논리적 응집도는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갖거나 아니면 특정 형태로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해서 그 처리 요소들을 하나의 이제 모듈로 이제 형성했을 때 그때 이제 응집도를 보고 얘기하고, 우연적 응집도는 서로 관련 없는 그런 요소로만 구성된 그런 이제 응집도를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응집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하고 지나가셔야 돼요.